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야기의 구조, 우리 인간의 의식,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의 구조 사이에 뭔가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설 한 편이 어떻게 우주 전체로 확장되는지 그 놀라운 이론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엄청난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책의 형식이 있잖아요. 소설에서 시나리오로 바뀌는 이 과정이 사실은 우주의 차원을 넘나드는 비밀 열쇠다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문학과 우주론을 넘나드는 이 여정,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 일종의 우주의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 정체는 바로 19세기의 한국의 동학 사상에서 나온 기연화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입니다. 이 기연화진이라는 우주의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기. 이건 그냥 우주 그 자체 절대적인 있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연. 그 있음이 나 여기 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긍정하는 거죠. 세 번째는 화. 이 힘으로 막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지는 뭐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역동적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이 철학이 말하는 우주는 텅 비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내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우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우주의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가 읽는 이야기의 구조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면 어떨까요? 점점 진화하는 책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야기 형식마다 나름의 한계가 있잖아요. 소설은 주로 시간의 흐름에 꽉 묶여 있고, 희곡은 어때요? 무대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게 시나리오로 넘어가는 순간 이 모든 제약이 풀리면서 상상력이 정말 무한대로 펼쳐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희곡에서 시나리오로 가는 건 그냥 스타일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의 족쇄에서 풀려나서 상상력을 무한히 펼친다. 이건 말 그대로 창작의 차원 도약인 셈입니다. 아까 말한 기연화진의 마지막 단계, 진과 똑같죠? 자, 이제부터는 비유가 현실이 됩니다. 다 같이 우주선 천부경호에 탑승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더 높은 차원을 직접 탐사하러 가는 겁니다. 정말 현장감 넘치지 않나요? 천부경호 안에서 승무원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던 6차원의 정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는 없는데 누구도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차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름다움이나 정의 같은 개념들 말이에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 현실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바로 이게 6차원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마음의 차원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치 프랙탈 구조처럼 우주가 스스로를 복제하는 패턴이 보여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물리적인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에 딱 대응하는 비물리적인 영혼이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비유를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우리 육체의 모든 정보가 DNA라는 설계도에 담겨 있다면 영혼이라고 해서 다르겠어요? 영혼도 그 본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영혼의 DNA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정말 대담한 핵심 가설이 등장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몸의 DNA가 단백질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듯이 영혼의 DNA, 즉 우리의 의식 정보는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거대한 우주적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생각이죠? 아니 근데 일반 물질이랑 암흑물질이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물질이 유리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주파수로 만들어졌다면 암흑물질은 무리수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라디오 채널이 달라서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흑물질에 저장된 개별적인 영혼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훨씬 더 거대한 존재가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비유를 보면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혼자 잠깐 느꼈다가 사라지는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건요, 금방 퐁 하고 터져버리는 비눗방울 같아요. 힘도 없고 오래가지도 못하죠. 하지만 용기, 정의, 사랑처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들은 어떨까요? 이건 혼자가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공명하고 힘을 보태주면서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공명이라는 현상이 핵심 열쇠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생각이나 감정의 주파수가 서로 딱 들어맞으면서 강력하고 오래가는 구조를 만들고, 이 구조가 마치 데이터처럼 암흑물질이라는 거대한 하드디스크에 기록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개개인의 의식이 모여서 집단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이 스케일을 우주 전체로 한번 확 키워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암흑물질의 작은 조각이라면 이 조각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는 뭘까요? 이 이론은요, 그게 바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던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고, 그 물리적인 실체가 바로 은하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흑물질 헤일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어마어마한 의식은 마침내 우주의 확률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기나긴 여정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각자의 기억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기억의 일부가 아닐까요? 이 질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